뭐 정말 입만 열면 역대 최대. 네, 이렇게 계속 지금 뭐 또 하나의 상승 랠리가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또 정부에서 그렇죠. 또 사실 뭐 정부도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사이에 거의 또 갑자기 한 3억 정도가 오르다 보니까 네, 어제였죠. 그래서 또 6.17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이제 나왔고 또 뭐 지금 이제 그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검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렇게 또 깜짝 놀라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뭐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규제책 뭐 좀 강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 범위라고 할까요? 그 폭면에서 본다라면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열거주의, 그러니까 어디가 조정 대상 지역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이걸 공제주의라고 하는데요. 전체 다를 묶어놓고 이번에 경기도 전체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에서 뭐 이제 김포나 뭐 동두천 정도 이렇게 빼주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이제 다가 들어가는 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또 인천도 전체 다가 들어갔죠. 그래서 강화 정도만 이렇게 빼주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번에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전체에 이미 다 묶여 있는 게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경기도 전체 다가 묶여있게 되겠고요. 또 인천 전체 다가 묶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전 같은 경우도 뭐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주도 거의 전체 다. 그러니까 아주 읍면 지역들만 빼놓고는 서울과 경기와 인천과 대전과 청주, 뭐 세종은 이미 뭐 되어 있었으니까 이 전체 다가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정부가 강력한 뭐 규제책들이 또 이제 나오고 또 뭐 더더구나 이번에 이제 그 갭 투자 쪽도 그렇죠. 좀 겨냥을 해서 뭐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3억 원 뭐 이상 초과를 한 경우에는 뭐 전세자금 대출도 다 회수하겠다. 이런 뭐 이야기들까지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또 강력한 규제책을 좀 내놓은 데는 이렇게 지금 이제 21번째 대책인데요. 20번째 대책까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뭐 규제책이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 랠리를 해왔거든요. 자, 이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역대 최대 행진을 뭐 규제책이 나와서 조금 뭐 늦었다라는 지금 평도 있고 전문가들 중에서는 또 뭐 많은 분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겠지만 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논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제가 오늘 좀 찾아보면은요. 자, 일단 장기적으로 상승 랠리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중에 풀려 있는 돈들이 뭐 그 정기 예금 쪽으로 가려니까 뭐 지금 예금 이자 너무 낮잖아요. 뭐 수시입출금 같은 경우는 0.1%라고 하니까 뭐 더 말할 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도 지금 뭐 0.5%, 0.6%까지 좀 떨어졌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자, 통화량 자체가 광의의 통화량 우리가 보통 M2라고 해서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그 현금 통화뿐만 아니라 이제 좀 넓게 잡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 자, 또 하나는 월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체 통화량도 많지만 매월 증가하는 것조차도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지금 많은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한국은행이 보통 한 2달 전 거를 발표를 합니다. 아무래도 통화량 집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4월 거를 발표를 했는데 물론 5월, 6월에 지금 엄청나게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4월 걸 기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광의의 통화량, 그러니까 현금에다가 지금 뭐 그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그 요구불 예금 이런 것까지 합친 거를 우리가 M2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3,000조를 넘었습니다. 네, 이게 뭐 정말 역대 최대 뭐 정말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지금 통화량이 되겠는데요. 3,000조 뭐 거기다 또 뭐 6천억까지 더 하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부분인데, 자, 여기에다가 지금
그 M1하고 M2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장 자금 중에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거의 현금과 같은 이런 수준이 지금 33%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역대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현금 통화량 자체도 지금 역대 최대치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증가액, 그러니까 매월 올해 들어서 증가하는 그 액 자체도 지금 뭐 34조, 한 달 만에 34조씩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자, 여기에다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이제 통화량인데 이것이 지금 뭐 3차 추경도 지금 앞두고 있고,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는 또 무제한으로 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금리 상황도 지금 계속 저금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공포. 아, 이렇게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계속 이렇게 풍부해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이런 실물 자산들은 계속 그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해 줄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 해지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해지가 가능한 뭐 실물 자산 같은 부동산 쪽으로 갈아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동성, 이런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어제 발표한 제가 그 원본 이제 자료들도 봤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는데, 이 많은 유동성들이 부동산 쪽으로만 흘러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실수요라고 하죠. 자, 그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서울 안에 거를 이제 두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외지인 매수 비율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서울 안에 있는 부동산을 서울 사람들만이 사는 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역대 또 최대로 지금 매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 쪽에서 매수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이 투자 쪽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또 규제가 나온 어떤 배경도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자,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그 매 분기마다 매매 거주별 분석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지역 사람들이 이쪽 거를 많이 샀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쪽을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외지인 비율이 무려 26.6%나 되더라. 그러니까 집을 100채를 샀으면 그중에 26채, 27채, 거의 30채 가까이를 외부 사람들이 샀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강남 4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달 새에 지금 뭐 거의 3억 정도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 3구 쪽에, 4구 쪽에 외지인 비중이 전분기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3.1%가 증가를 해서 29.2%,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약 한 26% 정도인데 강남 3구, 강남 4구 쪽은 오히려 거의 29%니까 30% 가까이 거의 외지인들이 투자 쪽으로 많이 했더라.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제 수치에도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정부가 계속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고 있고, 더더구나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뭐 대부분 이제 다 그렇죠. 뭐 경기 전체다, 인천 전체다, 대전이라든지 지금 청주까지 전체 다 이제 묶여 있다 보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2주택, 이제 3주택을 갖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이 아무래도 걸리겠죠. 2주택자들은 뭐 최고 42%에다가 10%를 더해가지고 거의 뭐 52%, 뭐 지방세까지 한다라면 거의 한 60% 가까이 되고, 3주택자들은 거의 70% 가까이 되는 이런 어떤 그 엄청난 중과율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똘똘한 한 채로 모으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좀 그 살아나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모으는 이런 전략들이 또 다시 어떤 그 선호가 되면서 좀 이슈를 중심한 투자들. 자, 이번에 뭐 규제책들 안에서 당연히 지금 뭐
잠실 쪽도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뭐 묶였다든지 그렇죠. 지금 같이 해서 뭐 삼성동이라든지 대치 뭐 조금 억울한 부분도 지금 뭐 다들 좀 토로를 하시잖아요. 그쪽에 그 부분을 어떻게 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냐라고 지금 할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슈가 있는 뭐 용산이라든지 국제기록복합지구가 있는 그런 이제 강남이라든지 잠실 쪽 이쪽으로 이제 많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또 규제책들이 나오는 그래서 이슈 중심권 쪽으로 해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지금 많이 모으는 경향들이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외지 이제 매주 쪽에서요. 자, 또 하나가 2030 세대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40대, 50대에 보통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20대, 30대가 부동산에 많이 들어오면서 부동산이 좀 과열된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자, 일자리하고 슬세권,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쇼핑도 하고 슬리퍼 신고 그 정말 직장도 갈 수 있는 이런 역세권 이런 쪽을 다 선호하는 2030 세대들이 수도권 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 쪽의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부분도 또 있다라는 거죠. 자, 갭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4% 작년 1월에서 5월 대비해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죠. 20대가 3배 늘어났고요. 30대가 2.7배니까 20, 30대는 대부분이 갭 투자 쪽으로 선호를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인천의 2030은 4050보다 오히려 206%, 야, 2배 넘기는 거죠. 서울도 거의 147% 정도 그래서 20, 30대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부동산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역대 최대인데요. 자,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99.3대 1입니다. 경기와 인천의 거의 2배 정도가 되는데 자, 1월에서 5월까지 8곳이 분양을 했는데 그중에 4곳이 100대 1이 넘었습니다. 마곡 구단지 같은 경우 가장 높았죠. 146.8대 1까지 최고 경쟁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분양가 이제 상한제 7월 2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규제책 중에 재건축하고 이쪽에는 이제 2년을 거주를 해야 또 이제 분양권을 준다라는 이런 또 강력한 또 규제책까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공급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게 되는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이번에 이제 2년 거주 의무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반 분양가 상한제 쪽의 가격은 더 낮추고 또 공급되는 거는 훨씬 이제 낮아지겠죠. 거의 공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위쪽에 비싼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1분위 쪽 그러니까 하위 20% 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평균 가격이 3억 9,776만 원. 그냥 가장 낮은 아파트가 지금 4억대까지 육박을 했는데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서 12.4%나 증가를 했습니다. 가격이. 자, 저가 주택이 상향 평준화 지금 되고 있죠. 위에는 위에대로 올라가고 있고 아래쪽은 아래쪽대로 위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이래서 서민층 쪽에 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0.7%가 하락을 했고요. 낮은 쪽에서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보합 쪽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또 이거는 서울하고 또 경기 인천에가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